안녕하십니까. 한국자유TV 대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성신여자대학교 김영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동호 원장님을 모시고 한국자유회의 출범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원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현재 미래한국 편집위원, 캠페인 전략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2017년 1월 23일 예, 한국자유회의가 출범을 했습니다. 예, 예, 원장님께서도 한국자유회의 발기인으로 예. 참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시점에 한국자유회의가 출범한 그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우선 제 소회부터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우선 한국 자유회의의 취지문하고 선언문을 우선 보내셨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는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주사파에서 전향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자유의 선언문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좀 남달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한국자유회의 선언문이 원장님 보시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할 정도가 아니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3.1 기미 독립선언에 버금가는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보기에는 자유의 선언문 전문에 역사관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네, 그동안 전부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적 사관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저처럼 옛날 좌익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고, 그리고 친일파가 세운 나라고, 혹은 또 친미파가 해서 그러니까 정통성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독재와 파국으로 얼룩진 나라다라는 네, 것이 그동안 역사관이었거든요. 근데 예. 한국 자유선언문의 제일 전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1948년도는 혁명이었고, 예, 그리고 그 혁명을 산업혁명을 이어받았고, 음, 맨 마지막엔 적어도 그 혁명의 완성은 자유의 전국적 확산, 그러니까 한반도 전역을 확산으로서 완성된다는 이야기를 그 전원문에 하고 계시는데, 저는 정말 존중을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1948년도가 또 해제해서 우리 김영호 교수께서 설명하셨잖아요. 우리는 1948년도에 대한민국의 출범의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예, 근데 저도 사실은 1948년도는 친일파와 친미파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정통성 없는 사람이 설립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그 자유회에는 정면으로 지적하셨거든요. 우선 첫 번째 이야기하면 그동안 공산주의자들과 그다음에 친북 그러니까 전체주의자들이 이야기한 자학적 의사관에 대한 정면 도전의 선언이 저는 자유회의 선언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전문 제일 처음에 48년이 적어도 근대화의 출발. 그러니까 그 개인이 그러니까 시민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백성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건 그 자유에도 설명했지만은 백성이라는 건 아무런 권리도 자유도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만 갖고 있던 그 존재인데 예, 비로소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성립되면서 그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갖는 주체고 예,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선언.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난 수천 년간 역사에서 비로소 근대화된 개인의 출현이라는 얘기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전 짜릿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1948년 이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의 정치적 정체성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이 우선 변화 정도가 아니고 혁명적 변화가. 혁명적인 변화가 예, 일어났다. 그거를 그 자유의 선언문에서 설명해 주시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또 그걸 해제해서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전 그거 짜릿했습니다, 정말. 예. 그 다음에 이 한국자유회의 선언문을 보게 되면은 지금 한국 사회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자유민주 세력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전체주의 세력 간의 싸움이다. 그렇죠. 대결이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계시는지요? 그거를 좀 설명이 좀 약간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대한민국은 우선 48년도에 정치혁명을 거쳤고 네. 산업혁명을 거쳐서 드디어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을 소유한 중산층들이 발달하면서 그들이 시민사회를 형성했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 권력과 또 나름대로 대립되는 시민사회. 그러면서 민주화가 고도화됐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하나가 놓친 게 있습니다. 음. 뭐냐면 공산주의 세력들의 장성이었거든요. 80년대에 한편으로 시민사회 성장, 또 한편으로는 공산주의 세력이 장성했습니다. 그들이 80년 광주 5월 투쟁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노선을 받아들이고 막스 레닌주의를 네. 그리고 혁명론을 수입하고 그것을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그 결정판들이 87년, 88년 그 투쟁에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대학가를 휩습니다. 오늘날 성장한 대부분의 지식인은 그런 지적인 분위기에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 세력들이 장악한 대학가에서 그 분위기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냐면 본인들이 그 혁명에 참여했든 참여하지 않았던 그 지적 분위기를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이 우리 사회의 전반에 작용하는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을 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 사회가 지속적인 좌편향을 가져왔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좌편향의 원인은 막스 레닌주의와 그 다음에 80년대 중반 이후에 북한의 전체주의 그 사상을 수입하고 혁명을 수입한 사람들의 혁명 공작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동안 우리 지적 사회가 지성인 사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간간히 이야기는 했지만 정면으로 도전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보기엔 자유회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건 전체주의고 자유 대한민국 체제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체제라는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식인 사회의 그러니까 전체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리고 공세적 선언이다. 라는 측면에서 한국 자유의 선언이 갖고 있는 정말 근본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한국 자유회의가 출범하면서 내건 모토도 어떤 정치 조직이라든지 정치적인 운동을 하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지금 헌정 위기를 맞이해서 겪고 있는 사상적인 혼란, 혼돈 이런 것들을 사상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성인들이 모여서 그런 작업을 하자 그런 취지로 모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원장님 아까 이제 전체주의를 이 한국자유회의가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이 한국자유회의 선언문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남북 간의 차이를 자본주의, 네. 대공산주의라고 하는 네. 경제적인 개념으로만 설명해 왔는데 이 한국자유회의 선언문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경제적인 개념보다는 전체주의 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적인 개념으로 남북 간 차이를 설명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우리 선생님처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좌파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설명 들으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국의 좌파 혹은 종북주의, 전체주의 세력들의 근본은 뭐냐면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부정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본질을 계속 숨겨왔어요. 예. 그 민주주의를 위장하고. 그래서 한국 지식계나 지성계가 그 본질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다 보면 그래서 계속 자신의 활동들을 민주화를 위장하고 뭔가 인권 뭐 이런 것을 위장했기 때문에 한국 지식가가 지식계가 그걸 제대로 본질을 못 봤다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자유회의는 그것을 전체적 본질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자유회의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그 운동권들이 주장하고 있던 것들이 본질은 전체주의다. 또 한편은 뭐냐면 아까 경제적 힘을 이야기했지만 경제로 이야기하면 공산주의도 문제가 있지만 자본주의도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자본주의 예를 들면 거기에
뭐 부익부 빈익빈도 있고 그 중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 또 태어날 때부터 또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말대로 금수저 물고 타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네.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자본주의가 나름대로 이게 정의로운 체제이긴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적 체제로 보면 그러니까 자유회의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체제로 보면 공산주의와 우리 지금 시장 경제 체제가 뭔가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제3의 예. 협상도 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 양립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치 체제를 보면 이거는 하나의 유일 체제와 유일 사상, 유일 땅을 가지고 인간의 자유를 포괄적 억압하는 체제다. 그래서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로 보면 우리는 뭐 그래서 공산주의랑도 뭔가 그 장점을 이야기하면 뭔가 서로 예를 들면 북한하고도 그럼 대화를 통해서 뭔가 북한 그 체제랑 다른 그리고 자유민주도 뭐 약점이 있으니까 이거도 뭔가 뭐 짬뽕에서 뭔가 네. 있지 않을까라는 환상을 갖게 하는데 예. 이번에 자유회의에서는 뭐냐면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정치체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공산 전체주의는 절대로 자유민주주의 양립할 수 없고 그리고 그들하고는 근본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엄청난 선언을 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그러니까 시장경 차지해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뭔가 공산주의도 그래도 뭔가 그게 뭐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환상을 깼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자유의 선언이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걸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예. 그리고 원장님 이 한국 자유회의 선언문 마지막 부분에 가보게 되면은 한국의 이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할까요? 좌파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제공하는 자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자유를 수단으로 이용을 해서 이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한다든지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제를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것의 어떤 한계점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예.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그거는 제가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저희는 한 번도 대한민국 체제를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학생운동 시절이나 혁명주의 하던 시절에요. 한국 자유민주 체제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전복을 생각해 왔습니다. 대신 우리 투쟁은 한국의 법의 테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혀가도 거기에 대해서 묵비권 행사하고 그리고 최대한 애매하게 말하고 하면서 우리의 핵심 전력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항상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치적 억압과 탄압이고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정체를 숨겨왔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지만 그 전복 활동에는 이제 이거를 막는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경찰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안기부도 있고 법도 있고 국가법.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피해 나갈까? 그렇게 저는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전복 활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체제 내에서 어떻게 해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도 대한민국 체제 인정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그거를 그동안 한국의 자유민주 세력들은 오해한 거죠.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뭔가 우리 자유민주 체제 내에서 뭔가를 훨씬 더 좀 잘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폭력적으로 전복하겠다는 건데 근데 우리는 숨겼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이용하고 헌법과 법률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그 제가 보기엔 이번에 그 우리 그 자유회의 선언문에는 적어도 대한민국 체제를 거부할 자유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라는 걸 현명하는데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제 경험을 비춰봐서도 우리는 체제 전복을 계속 해왔지 한 번도 대한민국 체제에서 뭔가 좀 개선해보자는 게 한 번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적인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밑이 없는 이 어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어떤 무조건적인 관용이 아니고 그렇죠. 체제 내에서의 어떤 관용이 되어야 된다. 그럼요. 거기에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앞으로 이 한국자유회의가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원장님처럼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부족한 사람이. 많은 힘을 또 보태 주시면은 이 한국 사회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사상적인 혼란이 극복되고 우리 사회가 빨리 올바른 자리를 잡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원장님 오늘 바쁘신데도 별 나오셔서 말씀이죠.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자유회의 TV의 이동호 원장님을 모시고 최근 출범한 한국자유회의 출범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